압수수색을 갔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압수수색을 가고 있는데 초반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검사들 딱 압수수색을 했는데 메신저는 다 지웠어. 메신저는 다 지웠는데 중요한 자료를 발견했어. 뭐. 그래서 그 검사들 압수수색하다가 중요한 자료가 나와서 검사가 하나 울었어요.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지는 몰라. 울어서. 검사가 울고 어머 울었어, 이거 위에다. 안 지웠네. 그럼. 아니야 울기 시작했어. 자 심각한 거죠. 진짜 울었다는 거야? 진짜 울었다니까 검사가. 검사가 억울하기도 했나 봐. 억울이 아니라 중요한 게 나왔으니까 울었겠지. 자 판일포 노인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스트는 최민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자 위원장이신데 김종철 초대 방미통일위원장이 임명제가 됐습니다. 네. 청문회를 통과했고 물론 임명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빵진숙이라고 우리가 그 불러왔던 이진숙 체제가 드디어 완전한 종결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체제의 완전한 정상 복귀가 이루어져가지고 예, 그 의미와 커서 한번 모셨고 게다가 그 동네에서 뭐가 청문회가 많더라고요 요새. 지금 의원들이 쿠팡도 그러고. 해외도 나가고 그랬는데 과방위만 청문회하고 곧 또 청문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청문회 때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조사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진행하면서 청문회를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위, 환노위, 과거 환노위 그리고 과방위 합동으로 청문회를 곧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쿠팡 의장 말입니다. 네. 그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청기누설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대한민국을 겁내지 않습니다. 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억 과징금을 받았었어요. 140억 정도. 그런데 이게 현재 집행정지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인가요? 소송 중인데 소송을 당연히 걸죠. 그런데 되게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매기게 되면 이게 집행정지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대관이 대관이 100명이다 세다고 이런 말씀 그러고. 들으셨죠. 그리고 대관뿐만 아닙니다. 주요 예를 들면 법률팀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률팀 제가 확인한 것만 김앤장 판사 검사 출신의 김앤장을 거친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거기에 제가 확인한 것만 한 7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일 거 다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친구도 갔었고 그 네. 쿠팡 사건 무마하라고 시킨 그러니까. 거 보세요. 네, 그래서 법원이 집행정지를 그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 쿠팡은 또 한 2, 3년 시간을 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정말 겁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쿠팡이 진짜 이상했던 게 저렇게 노동자들이 자꾸 사망하나. 계속 죽잖아요. 또 과로사 계속 죽는데 근데 별 제재가 없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먹고 살고 바쁘니까 그리고 쿠팡 새벽 배송된다니까 편하게 쓰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와. 근데 도망가서 의장이. 네, 그리고 또 무서워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말목 자른 김유신.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 특히 소비 패턴이라는 게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소비 패턴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배송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래도 우리를 쓸 것이다. 쿠팡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미국 기업이라고 도망갔는데 한국에서 돈 다 벌잖아. 네, 쿠팡의 매출액이 41조 정도입니다. 그중에 90%가 한국 매출액이. 한국 회사예요 사실상. 네, 사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돈벌이는 하면서 그렇죠.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법의 그 소위 규제가 약한 미국으로 가서 로비는 미국에 합니다. 그리고 본사를 미국 델라웨어인가 세워뒀던데 본사에 가니까 이건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냥. 그게 실제로 실제 사무실이 있고 이제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는 이유는 델라웨어의 그 상법에 보면 처벌 조항에 보면 명백하게 불법임을 인식하고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건물 관리인이 쿠팡을 몰라요. 저기가 본사 주소인데. 저기에 몇백 개의 그런 비슷한 그렇죠. 회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가 저 이렇게 빌려주는 주소 빌려주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는. 최민희 의원께서 밝히셨지만 지난 그 1년 반 정도 만에 한 25명의 대관 네.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충원했는데 반년 동안 한 18명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환노위 이런 데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했었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지금 이제 근로자들 돌아가시고 막 하니까 환노위 출신들 기존에 이제 공정위 쪽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가 과징금을 맞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25명. 아까 말씀 정확히 해 저 주셨는데 25명이 그게 다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도 쿠팡이 대관 명단을 안 줘서 파악이 안 돼서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취재를 해서 밝혀낸 것들이 있고 그 25명은 저희가 정확히 발표했던 이유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게 예를 들면 뭐
그 소위 공직자들이 네, 사기업에 갈 때 심사를 합니다. 3년이 안 지나면 그만둔 지 3년이 안 지나면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를 받았던 네. 사람이 25명, 네네. 승인된 사람이 쿠팡 25명. 쓰고 있는데 탈퇴해야 될까 봐. 그래서 명칭은 정책협력실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 회사를 왜 써? 이런 식으로 아니, 돼 있지만 네. 쿠팡이 어. 새벽 배송이라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실제 거기 익숙해지면은 전날 밤에 맞아 떨어졌지 바로 주문하게 되고 이 네. 습관처럼 쓰게 된단 말이죠. 그 회사들도 많이 써요. 빨리 갖다 주니까. 근데 사람이 계속 죽어나는데 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안 하고 지금 대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JP 모건이 그 어디로 발표한 게 바꿔야 돼? 있어요. 발표한 게 있는데 거기에 딱 들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쿠팡으로 왜냐하면 돌아올 것이다. 3년 동안 쿠팡이 윤석열 3년 동안 쿠팡이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수 우리나라 아침에 배송하는 데가 없어요? 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에 클릭해서 내일 아침 갖다 주는 데가 없는 거죠. 이게 11번가라든가 그 이전에 며칠이 걸리니까. 오픈마켓들이 쿠팡이 물량 공세와 이러는 사이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주고 나갔는데 그걸 윤석열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막아냈어. 막아내고 쭉 성장해서 다른 데가 죽었어요. 네.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예. 아, 근데 그럼, 윤석열이 만들어낸 괴물이야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쿠팡이 독점했냐? 왜 이 유통을 독점했냐?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들은 오프도 하고 온도 해요. 쿠팡은 온만 해요. 그러니까 집중의 힘이고요. 사실 새벽 배송을 하겠다고 한 데가 다른 곳이 있어요. 제가 상호는 밝힐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런 곳은 오프와 온을 병행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기기 힘들죠. 그 물량 공세 쿠팡의 초기 투자비가 월등하게 높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나 이거? 이거 고객 우리가 제품을 쓸수 있는 로켓 배송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회사의 기업 민원을 국회에 로켓 배송을 하고 있어요. 국회 정도가 아니라 대관에 보니까 대관에. 다이렉트로 용산으로 간 게 아닌가 싶어 일부는. 네, 의심스러워. 아니 실제로 용산으로 가서 밝혀진 사람들이 몇 검사들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비서관과 검사들. 뭐 등등 있었죠. 근데 실제로 용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비서관을 하다가 바로 쿠팡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기서 가장 핫한 게 지금 쿠팡 청문회라. 근데 이 한 가지만. 김종철 초대 방미통일 위원장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청문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박미통이 위원장 하려고 나타난 사람 같다였어요. 저기 그리고- 야당에서도 별 이견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이견은 있었죠. 무조건 반대는 했죠. 네, 그런데 우선 첫째는 도덕성 논란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딱 말한 대로 산 분이어서 야당이 뭐 몇 가지를 뭐 몇몇 의원들이 제기했는데 그게 다 꽝이었고요. 네, 꽝이었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그리고 그 답변하는 거 보면 민감한 질문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기준을 딱 가지고 답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방송 경력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진숙 탄핵 심판 때 저희가 여러분에게 의견서를 부탁드렸어요. 헌법학자들에게. 근데 그거 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그런데 김종철 교수가 써주셨거든요. 제가 이분이 헌법학자죠. 헌법학자니까 이진숙의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근거를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 언론법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언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아시고 이것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전화 한 통으로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주셨어요. 그리고 YTN 관련해서도 그 같은 의견서를 써주셨는데 사실상 그분이 낸 의견서가 거의 완벽했고 법원이 이번에 YTN 판결 관련한 법원 판결 보면 저는 이분이 그 판사가 무슨 언론 운동의 전반을 다 깨고 방통위 설치법의 배경까지 다 하시나 판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고 김종철 위원장이 쓴 판결 그 의견서를 보니까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깊은 분입니다. 그렇구나. 자, 이분이 보니까 법대 서울법대 졸업하고 한양대 연대 교수로 강단에 서셨고 그 헌법을 쭉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법 학회 회장도 하셨네. 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 업계에서는. 네. 그래요? 실력자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유명하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유명합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약간 원칙주의적이고 그냥 원칙주의가 필요하지 지금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고 그래서 공격받을 것도 없고. 그거 좋아요. 그래서 공격 안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공격은 부동산도 전혀 온다 없었고요. 봐. 이념 그런 문제가 없어요. 사상 검증을 국힘이 하려고 했죠. 없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전혀 뭐 상대가 안 꺼리기 뭐 되는데. 네, 상대가 안 돼서 깔끔하게 뭐 할 상대가 안 됩니다. 거리가 없었어요. 되게 청문회 하면서 자랑스럽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큰 이견이 없었어요. 그냥 반대했을 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조특검 김건희 씨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오셨으니까 YTN하고 TBS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여쭤봐야 돼. 잠깐만. 얘가 되게 중요해.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YTN하고 TBS. 아니 그러니까 버전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게 YTN은 이제 법이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그죠? 법이 해결한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YTN을 유진이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정확히 네.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신청 했고 허가. 그것을 구방통위가 허가했다는 거예요. 그랬죠. 이인.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요 그렇지.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원이 이번에 내린 게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위법하다. 그치, 절차가 왜? 위법하다. 원인 무효야 그래서 아예 예, 그래서 이인 왜 체제. 2인 체제다. 그렇죠. 그럼 2인 체제는 왜 문제냐? 대통령이 보낸 두 사람만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합의제인데 독임제로 사실상 했다. 네. 요 얘기거든요. 그럼 그 핵심의 내용은 또 뭐냐? 심의해야 되는데 논의하고 반대 토론을 안 했다예요. 네.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결론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확정됐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방미통위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재심사를 합니다. 재심- 과정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는 네. YTN 그래서 그 안 된다. 최대 승인한 거 그게 위법하다. 위법하다고 결론 그럼 나고 그 절차를 나면은 다시 밟아라. 이런 법원의 판단. 그럼 다시 심사하게 되는 거네. 그러면 방미통위가 재심사를 합니다. 탈락되겠지. 예. 그런데 지금 탈락될 이유는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탈락이 하겠죠. 되면 그럼 방미통위가 그러면 너 저 최대 주주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단계가 주식 팔아. 이렇게 되는. 그렇게 되겠지. 그럼 그 주식을 누가 사냐? 우리가 사면 되는 거예요? 마사회하고 KDN이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서- 마사회와 그때 KDN이 산다 살 그랬는데. 수도 있고 산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건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런 절차가 좀 신속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 유진이 YTN 주식을 샀어. 그때보다 나는 더 받아야 되겠어. 막 이렇게 튕기면 그럼 망하겠죠. 그거 망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팔게 합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이제 1등이 3,200억을 써내고 2등이 2,400억, 3등이 1,200억 써냈거든요. 그때 가격이 지금은 이제 고가니 저가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평가액보다는 높게 써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준 나온 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를 겪고 과연 제3의 기업들이 그보다 더 비싸게 산다? 저는 상식적으로 기업 상식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죠. 네, 네. 어쨌든 TBS. 그다음에 TBS는 이번에 저희가 TBS 74억을 과방위에서 이제 책정해서 예결위도 다 받아들였고 지도부하고도 다 얘기가 됐는데 막판에 기재부가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재부가 거부하면 왜 안 되는 거냐면 야당이 반대했거든요. 저 이거 저 죄송하기도 하고 뭐 또 해요, 뭐 그래도. 뿜뿜하기도 한데 이게 다 김어준 총수에 대한 국힘의 보복이야. 예. 아니 보복? TBS에 나 떠난 지가 TBS 다시 언제인데. 가는 것도 아닌데. 잘린 지가 언젠데 지금. TBS 자체는 살려줘야지. 그래 맞아. 그 얘기 계속 그러니까. 해요. 언론 역사상 이런 건 없어요. 사람 하나 그러니까. 믿다고 지금 언론사를 뭐 이렇게 아 막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가 국힘 그걸 미- 제가 보기에 국힘은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김어준 포비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이 어떤 그게 아니라 만약 포비아. TBS를 정상하면 내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아야 절대 안 간다고 해. 포비아가 안 아니라 간다니까 지금은 이 못 가 김어준 이제. 추종자예요. 그러면서 김어준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결과는 그런데 어쨌든 김어준 포비아가 있고 그 인식의 기본에는 뭐가 있냐면 김어준이 이 판의 설계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뭐를 TBS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아니 거야? TBS 말고 이 모든 이 진보의 모든 이 판. 판의 설계자는 노영이라고 말해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럼 괜찮을 그 돈을 건데. 잘랐어요? 그거를 기재부가 삭감하니까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증액된 거는 예결에서도 통과했잖아요. 예, 예결위도 통과했죠. 이게 근데- 이 사안은 지도부도 다 동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네.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는 아 중. 그런 그럼 해결은 돼, 왜냐면- 해결은 돼요 앞으로? 해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는 과정은 그냥 그 단계에서 할 일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해결이 안 되고 지방선거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득 결과 뭐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 TBS 부분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행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거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저희하고 지금 논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 맥시멈 서울시장이 바뀌면 다 해결되겠죠. 그치. 그건 그냥 해결돼요. 서울시 의회. 예, 서울시. 의회 네, 의회가 서울시장이 중요합니다. 이긴다는 건 의회도 이긴다는 뜻으로 보고 의회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슈퍼챗 좀 많이 보내주시면 TBS에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위법해요. 그래서 지금 TBS가 그 구조 때문에 찬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아무도 받고 못하게 그거는 만들어놨어. TBS 광고도 못 하고 상업적인 행위를 절대 못 해요. 그 광고 부분 요게 네, 중요한데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 이강택 사장 그다음. 때 미디어 재단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때 풀어줬어야 돼. 그때 왜안 그때 풀어줬어? 조건이 네. 상업 광고를 허용해 간다 단계적으로 요게 들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건 기성 방송국들이 반대해서 못한 거야. 그 기성 방송국의 반대가 힘을 가진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와 방심위가 특정 방송사 출신들이 방통위 방심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근데 그-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짧게, 사람도 많은데 짧게, 지금 짧게, 네. 짧게. 짧게 얘기하셨죠. 끝났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특정 방송사 출신은 이번에 방미통위의 상임위원은 안 하겠다고 저희가 원칙을 세운 이유가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방미통위가 해야 될 일이 TBS의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의결을 해주면 또 다른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내란관이 안 했다고 결론 내버린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일담이나 뭐 나오는 얘기는 없어요? 특검이 왜 그랬는지 틀림없이 아마 내란관이 있었다고 하는 조사관들과 수사관들과 아니 뭐 공소 유지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있다고 하느냐 이게 두 개 붙였을 거 아니야. 특검에서 그렇게 결정한 김건희는 내란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어. 결정한 이유를 들어봤더니 말이 말도 안 되잖아. 그랬더니 첫 번째로 들었던 게 아니 개업날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전화 한 통화가 없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김건희가 내란을 텔레비전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보고 엄청 놀랐대요. 이게 두 번째야.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진짜. 난 자, 환영 건년 3월 유치원생도 아니고. 3월 그리고 구속 취소되고. 계엄 끝나고 그 다음 날 새벽 5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다 떴대요. 이게 있어서 실패해서 다퉜지. 김건희는 맨날 써. 이제. 김건희는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전제가 있는데 거산날 있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거산날은 서로 연락 안 합니다. 아. 한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하와이 가 있지. 그리고 알리바이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 1시간 간 아니 거를 그 말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측근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말 진술 자체를 어떻게 믿냐고. 최측근들 거기서부터. 네, 최측근들 얘긴데 거기에서 걸러들어야 돼. 아니 그분이 어떤 아, 분입니까? 진짜. 모조품 목걸이를 갖다가 심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거짓말 10번도 더 바꾼 사람이잖아. 거짓말을. 그렇지. 나중에는 홍콩에 가가지고 뭐 15년 전에 홍콩 달러로 엄마 거 200만 사줬다가 원짜리 샀다고. 모조품인데 자기가 빌려갔다느니 완전 황당무계한 거짓말로 천연덕스럽게 지어냈던 사람인데. 자 거기다가 노상원이나 군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연락한 걸 못 찾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못 찾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재수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딱 끝냈어야지.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난 특별한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없네. 그래놓고 세간에 계속되고 있는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결단한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없어 보니까. 응? 없네 없어. 자 그리고 그 이창수 네. 이 양반 자 수사에 들어갔대.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거기다가요 박성재, 심우정 계속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 특검이 못했던 검찰 수사를 김건희 이걸 봐주기 특검이 수사. 막판에 지금 뭐 막판에 경찰하고 변호사로 미니 팀을 꾸렸어요. 제대로 팀을 꾸리려고 이게 했는데 이랬던 것 같아. 네. 검사가 있는 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막판에 검사들 빼고 몰아쳐서 하자 이렇게 된 것 자, 같아. 작전은. 몰아서 이렇게 했는데